MBC의 간판 PD 이분이 오정TV에 나오시다니. 그러니까요.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가지고 징역 2년형이라고 이러면서 앉아서 캐스팅 비화 같은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세계화와 네, 정보화보다 정보화. 더 큰 변화가 있어요. 뭐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TV의 정민영. 오인혜입니다. 네, 오늘 모시는 분은 네. 아주 유명한 PD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MBC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성기였을 한창 때. 제일 콧대가 높았을 때 네. MBC의 간판 PD 이분이 오정TV에 나오시다니. 그러니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게스트 분입니다. 김민식 전 MBC PD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인들에게 이 PD라는 직업 자체는 굉장히 뭔가 가깝고도 멀게 느껴지는 맞아요. 직군이거든요. 저희 PD들에게 마찬가지로 출연자분들도 네. 가깝고도 멀게 아, 느껴지는 그래요? 직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힘드냐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다 계속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윤혜 느낌. 씨는? 그런 느낌 저도 참. 넌 진짜 좋겠어. 그렇게 편하게 살아서. 난 네가 제일 부러워. 그냥 사람이니까. 아, 그렇죠. 큰 예. 생각은 없는데 뭔가 PD라는 직업의 특징 때문에 네. 조금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은 있어. 다른 사람을 관찰하거나 바라봤을 때 우리 눈엔 안 보이는 재능이나 특기가 보일 수도 있고 아하. 예. 아니면 쟤는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은데 맞아, 이런 맞아, 성견지명이 왠지 그 PD님들은 갖고 있지 않을까 직업상. 성견지명이라기보다는 때로는 선입견 같은 게 좀 생겨서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제 취미 중 하나가 네. 이렇게 전철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하면 앞에 앉아 있잖아 누가. 네. 그럼 보면서 저 사람의 직업은 뭐고 저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러 가는 걸까? 궁금해집니까? 라는 걸 혼자서 막 이렇게 상상합니까? 상상해 보아요. 호기심이 많으시네. 왜 우리가 드라마에 누군가를 캐스팅을 할 때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재벌 회장님 같아. 그런 역할이 있죠. 라는 분을 모셔야지 네.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재벌이라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 역할에 잘 어울리겠다. 어떤 직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외향적 특징은 무엇일까? 뭐 이런 거 약간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좋아요. 잘 걸렸다. 자, 그럼 오윤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저 그냥 솔직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솔직하게 해봐요. 갑니다. 이렇게 네. 검색해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곱게 이렇게 외형적으로는 가신 분인데 엄청 세게 나오시네. 그러니까 그래서 센 언니. 되게 이렇게 편안할 것 같아. 동생들이 이렇게 저 언니한테 이렇게 묻어가면 왠지 인생을 편하게 살 것 같은 그런 그래서 느낌. 제가 묻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센데 약간 편안하다. 그렇죠. 그런 느낌. 약간 이렇게 푸근합니까? 대장 같은 느낌이에요. 품어주는 느낌. 예. 드라마도 이제 연출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 어떤 내가 작품했던 드라마 중에 이런 역할 잘 어울릴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사실은 캔디죠. 진짜요? 캔디죠. 예. 외롭다? 아니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캔디 형. 재벌 2세가 이렇게 보면은 얘는 되게 이렇게 이 친구는 되게 세 보이고 막 그런데 사실 속으로는 좀 여릴 것 같아. 외로울 것 같아. 내가 좀 왠지 도와주고 싶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이렇게 불러일으킬 것 같은 느낌? 캔디 형 캐릭터 마음에 듭니까? 모르겠네. 제가 그만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감이 좀 떨어져가지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좀 공부 좀 회사 해보시기를. 그만뒀어요. 네. 더 이상 드라마 연출 안 해요, 제가. 아니 보니까 드라마가 자, 봐봐. 또 주인공평. 자, 너 했으면 이제 누가 해야 돼? 그렇지. 이 여자가 자기밖에 몰라. 죄송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미녀? 사실은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역할들이 있죠. 그 이렇게 악령? 그렇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철없는 뭐 재벌집 막 딸 갑질하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악녀들이 매력이 없잖아요. 비호감이잖아요. 그러면 악녀들 진짜 그러면 정말 드라마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들여다보면 호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캐스팅을 하거든요. 캔디 악녀.
그래서 캔디 두 분 왕녀가 되게 잘 만났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 역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왜냐면 나는 사실 PD님 뭐 물론 유튜브 영상에서도 네. 많이 뵙긴 했지만 네. 의외로 실제로 만나니까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PD 느낌은 좀 아니야, 그렇지 나 않아?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야. 약간 좋아요. 산속에서 시 쓰시고 예술하시는 분. 되게 절대 고기 안 드시고 어. 약간 식단 깐깐하게 챙기시고 약간 그런 느낌. 맑은 공기 딱 해가지고 이런 되게 느낌인데? 고집스러워 보이고 좀. 이게 되게 재미난 게 네. 제가 MBC PD로 입사해서 예능 한 10년 했고요. 네. 그래서 논스톱 같은 시트콤이라든지 뭐 일밤에서 러브하우스 뭐 버라이어티 쇼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드라마 PD로 이제 옮겨가서 막 근데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는 선배들이 다 저보고 너 교양 PD지? 그래 다큐멘터리 이런 느낌. 이제 그리고 저 실제로 평생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일까 고민을 하는데 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만 하고 사나요? 96년도에 MBC 공채로 입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첫 작품이 어떤 거였어요? 청춘 시트콤 뉴 논스톱이 저의 데뷔작이에요. 근데 그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송승한 조인성이었어요. 조인성, 장나라, 박경림, 양동근 이때가 나왔던 대박이었거든. 그때가. 그 작품으로 제가 백상예술대상 신인 연출상도 받고 막 저는 제가 연출로 되게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뛰어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MBC가 잘 나갈 때 이때 묻어간 진짜 거죠. 잘 예. 네, 그래도 뉴 논스톱 자체가 다 신인 아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분들이 그 그렇죠. 사람들 어쨌든 캐스팅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시티콤이라는 장르 자체가 이거를 계기로 좀 많이 활발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원래 공대 나와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동시 통역사를 하려고 외대 통역대학원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해서 이제 심포지엄 같은데 통역 일을 나가잖아요. 그러면 연사가 이렇게 연설할 땐 제가 잘 해요. 저는 항상 CNN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듣고 이렇게 공식 정하는 거 하는데 가끔 이렇게 영어로 농담을 던지면은 그 조크를 제가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린 조크만 번역되는데. 그렇지. 두 분은 듣기가 적구잖아요. 진지한 거 오히려 어렵지.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찾아가서 영어식 유머 표현이 좀 약합니다. 약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미국 시트콤을 보라고. 프렌즈 이런 거? 그렇죠. 이때 또 유행이었잖아. 프렌즈라든지 사인펠드라든지 뭐 이런 시트콤을 보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걸 보다가 시트콤에 중독이 돼서 늦바람이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아니 이 재밌는 게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 그러면 내가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MBC에 이제 지원을 한 거죠.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갖고 MBC 가봐야겠다 그렇죠. 하시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시트콤에. 한번 오. 꽂혀서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조인성 씨, 장나라 씨, 박경림, 박경림 씨, 양동근. 처음부터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캐스팅 비화 같은 거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저는 그 논스톱은 저의 개인적인 욕망을 이렇게 발산시킨 마음껏 거군요. 이렇게 뭐냐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TV 보면서 제일 화가 났던 게 왜 꼭 이쁜 것들은 잘난 것들하고만 사귈까. 그래서 저는 이쁜 것들이 잘나지 않은 애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그러니까 조인성이 박경림을 막 짝사랑해서 좋아 죽고 그러니까 장나라가 양동근을 막 너무 좋아하는데 막 양동근은 장나라한테 전혀 관심도 없고 약간 개인적인 그 사심을 가진 어떤 개인적 복수였어요. 이쁘고 잘난 것들에 대한 저의 복수를 이제 이게 완전 먹힌 거잖아요. 시트콤으로 이제 맞아요. 한 거죠. 아마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시청자들이 모두의 좀 많았나 봐요. 니즈였거든. 대부분이 그렇지. 뭐 잘난 사람은 진짜 1%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99%가 뉴 논스톱을 보고 거기에 너무 이제 흠뻑 빠진 거지. 그랬던 거죠. 아, 그러셨구나. 조인성 씨 실제로 보면 어때요? 아니 어떻게 캐스팅? 그분은 원래 배우였었어요? 신인 배우? 아주 신인이었었고요. 제가 사실 원래는 저는 그 논스톱의 2000년 당시 드라마였어요. 당시 최고의 핫한 톱스타 정우성 씨를 캐스팅하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그때도 그분은 톱스타였고 지금도 톱스타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우성 캐스팅하려고 막 백방으로 뛰어다녔어요. 그랬더니 회사의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민식아 이리 와봐. 그래서 예. 너 요즘 논스톱에 정우성 캐스팅한다고 뛰어다닌다며? 그래서 예. 그래서 야 그게 되겠니? 정우성은 지금 영화나 미니 시리즈도 골라가면서 하는 배우인데 시트콤에 나와서 망가지는 코믹 연기를 하려고 그러겠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신인 PD였으니까. 네. 제가 이 신인 PD다운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면 보여주겠다. 어쩌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때 부장님 그러시더라고요. 민식아, 정우성 집 앞에 가봐. 너처럼 패기와 열정으로 똘똘 뭉친 PD들이 한 10명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정우성 나오기를 조신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게 되겠니? 네가 해야 될 일은 이미 톱스타가 된 정우성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미래에 5년 후, 10년 후에 제2의 정우성이 될 신인을 찾아서 그 친구를 키우는 게 너의 역할이야. 제가 한 100여 명의 남자 신인들 프로필을 뒤지고 20명을 불러서 오디션을 봐서 뽑았던 게 조인성이에요. 조인성이. 그럼 그 자리에 또 조인성 씨 말고 지금의 우리가 알만한 스타가 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떨어졌지만. 아, 그런 분들은 제가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그렇구나. 아니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다시 이제 복고바람 불어가지고 그렇죠. 예. 뉴 논스톱 이런 예전에 그 뭐지 하이킥 이런 시트콤을 또 네. 많이 보면서 인기가 또 올라가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아니, 저는 감사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다시 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 센스하고는 좀 안 맞는 것도 맞아요.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지금 보면 약간 불편한 장면들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 저는 사실은 오윤혜님하고 저는 정민희님 너무 제가 부러운 게 제가 코미디 PD로 오래 일을 했잖아요. 코미디 감을 쫓아가기 힘들다 생각해서 저는 그만뒀거든요. 명퇴를 한 이유가 그건데 두 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이제는 새로운 웃음의 트렌드는 여기구나. 솔직한. 네. 그리고 이제는 남자들이 네. 연애라든지 로맨스를 주제로 개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요즘 시대 정서상 시대 정서상. 네. 근데 두 분이 너무 시원하게 털어주고 계신 거야. 간지러운 부분을. 아니, 나는 막 보면서 호빠 선수들을 부른다고? AV 배우가 나온다고? 만약 이게 남자 MC 진행자가 AV 배우 모셔놓고 한번 서서 이렇게 한번 의상 한번 보여주세요. 뭐 이런 거 하면은 큰일 난리 나잖아요. 나잖아요. 아니 그리고 당장 무엇보다 머릿속에서 계속 이렇게 이거 했다가 또 욕먹는 거 아니야? 막 맞아, 자기 맞아. 검열이 있거든요. 멘트 하나 칠 때도. 그렇죠. 네. 근데 두 분은 그냥 편하게 후훅 가시더라고요. 네. 우리 내가 사심이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사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호빠할 때도 사심은 있었죠. 있었죠, 네. 잔고가 없어서 가지를 못했던 거고. 저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100이라 그래서 와, 요즘은 되게 젊은 분들이 돈이 많은가 보다. 그 정도 유흥비를 쓸 수 있다는 게. 묶는 게 100이니까. 지금 그 잠깐 얘기가 나와서 최고의 작품들 하셨고 이제 막 상도 많이 받으시고 그니까. MBC 간판 PD였잖아요. 내조의 여왕. 접대 이런 거 엄청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술을 안 진짜? 드시잖아, 근데. 술을 안 드시고. 좋은 지적이에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싫었어요, 진짜로. 그런 게.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이 재수 없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가끔씩 그냥 선배가 이렇게 지하실 가자 그래요. 지하실. 지하 주점들. 술 마시러 죄송해요. 이럴 우리는 때. 그때는 지하실 지하실이라고. 오. 아니 그냥 룸살롱 같은 데들이 이제 근데 저는 이렇게 옆에 누가 앉으면은 되게 불편했던 건 뭐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때 제가 한때 이 연애 잘하는 비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오, 네. 그래서 네. 내가 찍으면 나는 무조건 꼬실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그 자신감을 갖고 있었는데 마치 이거는 포수한테 발에 뭐 이렇게 묶어놓고는 여기서 쏘세요라고 하는 거 몰라요. 난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저는 거기 예쁜 분들은 저는 제가 와닿는 예쁨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재미가 없었던 거야. 재미가 없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술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노는 아마 걸 그랬겠죠. 좋아했으면은 모를까. PD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PD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자기의 약점이에요. 생각해봐요. 내가 논스톱을 하면서 신인을 만약 한 10명 정도를 내가 캐스팅할 수 있어요. 네. 뜰 것 같은 괜찮은 친구들, 연기도 잘하고 매력도 있고 이런 친구들을 10명을 다 모아놔도 네. 프로그램이 될까 말까인데 내가 평소에 골프 접대 받는 거 좋아해. 룸살롱 가서 이렇게 아가씨들 옆에 앉혀놓고 술 먹는 거 좋아해. 그러면 10명 캐스팅할 때 한 3명은 룸살롱 접대 해줬던 매니저한테 배려하고 보답해야지. 최정의 member로 할 수가 없구나. 한 2명은 골프 가고 PD들 중에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죠. 우리 옛날 얘기해 봅시다. 아, 요즘은 안 그래. 요즘은 안 그래. 롱타임 먹어. 네. 옛날에 그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 예. 커피 자판기. 아니요. 그 예능 PD들 중에 자판기라는 그 별명으로 불리는 계속 분들이 나와 있어요. 아이디어가. 아니요. 야 정말 순수하다. 돈을 꽂아주면 꽂아주는 대로 나오는 거. 내가 많이 주면은 우리 쪽 배우한테 좋은 역할 그렇죠. 주고. 그렇죠. 매니저가 그 얘기를 하길래 그 누가 어떤 방송사에 어떤 분이 유명한 자판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네 그랬어요. 돈 받고 출연을 시킨단 말이야. 그치.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감독님 그분은 좋은 분이죠. 왜? 그래서 나쁜 사람은 고장난 자판기입니다. 내가 넣었는데 안 나와. 돈은 매겼는데 안 나와.
자, 그럼 이 고장난 자판기들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한 번씩 왜 몇 년에 한 번씩 지금 이쪽에 막 뭐가 사람들이 시끄러워. 정권의 어떤 얘기 가지고 야, 요럴 때 덮어야지, 저기 덮어야지. 덮어야 돼. 그러면 잠깐만 누구 털만한 애들 없어? 그럼 이제 매니저들 잡아서 이렇게 털다 보면은 나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장난 자판기부터 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겠지. 고장난 자판기를 불어야지. 자판기는 좋은 사람이더래요. 저는 그래서 그때 어렸을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일을 하는 동안은 내가 좋아하는 게 나의 약점이구나. 사람들이 이제 제가 술, 담배, 커피 안 한다 그러면 물어봐요. 아니 술, 담배는 오케이 이해하겠어. 그래. 근데 굳이 커피까지 커피는 왜요? 술자리에 가서 저는 술, 담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물어봐요. 암 걸렸니? 건강 때문에. 아니요. 교회 다녀? 아니요. 그럼 한 잔 해 임마. 근데 제가 이제 술, 담배, 커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물어보잖아요. 왜? 그래. 그럼 제가 저는 알코올이나 니코틴, 카페인 같은 외부 물질로 저의 기분을 고양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자.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선배들이 너 사이코잖아. 또라이네? 안 불러요. 그다음부터. 그렇네. 전 나름 되게 이렇게 청렴하게 열심히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은 PD로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공했잖아요. 아니 이 정도면 엄청 성공하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노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요? 노조 부위원장 하라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당신처럼 뒤가 안 구린 사람이 노조 할수 집행부를 있지. 해야 된대. 그치. 그래야 회사하고 싸울 때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큰 희생 아닙니까? 너무 그때 억울했어요, 사실은. 나는 그 어떤 신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신 게 아니라. 아니, 난 그냥 PD로 열심히 살려고 그냥 열심히 술, 담배, 커피 안 하고 막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랬더니 너처럼 청렴하고 이런 친구들은 노조위원장 해야 노조 된다. 부위원장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서 좀 많이 외로워졌죠.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부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거든요. 네. 근데 하필 그때가 네. 되게 안타깝게도 2012년 그 이명박 정부 말기인데요. 그 총선과 대선이 같이 있는 때였고 언론 장악이나 막 이런 이슈들 때문에 파업을 했는데 파업을 길게 했어요. 170일간 했어요. 미친 짓이거든요. 월급이 6개월 동안 안 나오니까. 뭐 조합원들 많이 힘들어하고 파업 홍보 콘텐츠를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제가 PD니까 이제 회사에서 보고 이 친구 일 정말 열심히 하네. 그러더니 이제 저에게 상을 주시더라고요. 정직 6개월, 그치. 대기 발령. 감히 지금 파업을 소재로 네가 컨텐츠를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그거였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막 그때 보면 제가 알기로는 막 저쪽 부서로 가가지고 저는 그런 거는 사실 별로 힘들진 않았고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건 저는 검찰이 저한테 이제 구속영장 2번 날리고 징역 2년형 구형했는데 그땐 제가 진짜로 힘들었어요. 아니 그게 징역까지 나올 죄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재판정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검사님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제가 마치 이 대역죄인이 폭력 이 파업을 조장하는 뭐 이렇게 종북 좌파 빨갱이 같은데 저는 순수한 민주주의자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자로서 언론의 자유가 나에겐 가장 소중하고 공영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고 생각해서 그걸 보고 나는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덕분에 다행히 무죄로 풀리기는 했는데 너무 그 과정이 엄청 힘드시죠? 개인적으로 힘들었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저는 그때 약간 좀 정체성의 혼란이 온 게 저 개인적으로 되게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우울해졌구나.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 여기 나락으로 왔어. 술, 담배, 커피 안 했을 뿐인데. 인생이란 게 진짜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가지고 징역 2년형이라고 이러면서 아이고. 앉아서 난 누군가 여긴 또 어딘가 막 그러고 살았죠. 그거를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무죄를 받으시고 다시 또 쾌활한 이런 코미디 이런 걸로 다시 복귀가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는? 한 7년 정도 PD 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업무에서 배제됐어요. 배제됐어요. 그래, 맞아. 이렇게 실력자인데? 왜냐면 그때 다 이제 저쪽으로 뭐 몰아내고 독재 이랬으니까. 국가냐고. 네,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그리고 저 정도 하는 사람은 많아요 MBC에. 뛰어난 PD들이 워낙 그래도 시청률이 많아서 엄청났는데? 그럼 7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회사에서 나한테 일을 안 줄 때 난 그럼 뭘 해야 될까? 진짜 자괴감이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자신의 업의 본질을 저는 항상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의 업은 뭘까? 드라마 PD건 예능 PD건 저는 사람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하는 게 저의 일이었어요. 네. 근데 회사에서 드라마를 못하게 하니까 그럼 나는 재미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글 한 편씩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유튜브에다가 한번 나가서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글들이 모여서 책을 내게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셔 지금. 내 모든 습관은 여행에서 만들어졌다. 나는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이거 진짜 멋있는 거야. 질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다. 이 책은 제가 사실 사업하고 하여튼 몇 년간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들은 소문이 뭐였냐면 차기 사장이 제일 싫어하는, 제일 미워하는 사원 1호가 김민식이다. 아이고. 이게 이제 막 소문이 돌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사장이 되면 나는 잘리겠구나. 그냥 그치. 잘리겠구나. 그분이 날 너무 미워하시고 막 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떤 드라마 PD로 이렇게 내정이 됐다가 네. 그분이 캔슬. 예. 팽쳐 네. 창당하게. 그럼 찾아가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똑똑똑 사장님 우리 얘기 좀 와, 해봐요. 멋지다. 나를 왜 싫어해? 이런 캐릭터셔. 아니 우리 좀 대화로 풀어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MBC 시청률 광고 다 받아올게. 한번 믿어주세요. 나는 이렇게 왜냐면 나를 모르는 채로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맹목적으로 싫어하는 거니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용기는 없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사장님이 되는 걸 보고 나는 이제 나가야겠다. 나가야겠다. 그래서 아이고. 사표를 써야겠다. 네. 라고 이렇게 사표를 딱 이렇게 쓰려다가 가만 생각해봤어요. 사장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때 꼭 내가 나가야 되나? 나가면 사장님이 되잖아. 나가시면 안 그래 될까? 그것도 방법이잖아. 그래서 제가 근데 사장님한테 가서 혹시 나가실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그럼 나도 못하지 못해. 못하고 네. 그냥 소심하게 화장실 갈 때마다 크다랗게 외쳤죠. 이제 네. 김장겸은 물론 안 하고 이렇게. 아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다 그 이름. 크게 한 번씩 이제 외치고 근데 이거를 몇 달을 매일과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나가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인생은 알 수 없구나. 아마 그때 7년 동안 좀 힘든 시기를 맞아요. 겪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때 아마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셨을 맞아요. 것 같아. 그쵸? 그럴 때 저희가 해결 방안을 아, 드립니다. 진짜요? 바로 이제 모션 의원. 모션 의원에 이제 가셔야 잘 되는데 심어줘요, 우리 여기가. PD님이 잘 가셔야 되는데 자 대한민국 최초의 비절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으시고 내일 바로 출근이 가능하십니다. 진짜? 네. 떼지 상처가 않아도 하나도 안 남아. 티나지 않는 모발이시. 그리고 네. 회복이 너무 빨라. 심지어 강남역 지하철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걸어서 도보 2분입니다. 네. 10번 출구에서. 그런데다가 이거 심고 만약에 내일부터 계속 빠지면 어떡합니까? 사후 관리 해줘야지. 이거 무조건 이제 사후 관리 보증서까지 제공해가지고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는데 서양인들이 곱슬곱슬하고 두꺼워서 힘든데 모션원은 서양인들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 많이 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PD님 정도는 쌉 가능입니다. 가서 이렇게 네, 두 바로. 분 이름 되면 조금 이렇게 아, 당연히. 특별 케어 관리 오전 하는데. TV 보고 상담 신청했습니다 하면은 또 특별 할인까지 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02533의 모발 빨리 58빨리로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초 비절개 모션 의원으로 우리 PD님과 함께 네.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돼서 내가 다 심었잖아. 이제 풍성한 내 머리카락이 있잖아. 그러면 이제 또 씻어줘야지. 좋은 샴푸로 이거를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지. 네. 그 탈모가 계속 이제 진행되지 않잖아요. 네. 그때 또 좋은 샴푸가 바로 버텍스 넘버원의 샴푸입니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이고 네. 원료를 정말 좋은 원료를 담은 게 바로 버텍스 넘버원입니다. 네. 애기부터 진짜 돌쟁이 애기부터 임산부까지 쓸 정도로 성분이 너무 안전하고 테스트 다 통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분이 좋다 보니까 꾸준히 쓰셨을 때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고 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꾸덕한데 저희 아들도 이제부터 혼자 목욕하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이게 너무 좋은 게 딱 짜고 물을 묻히면 거품이 적당히 나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근데 물로 했는데도 계속 부드럽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다 건조함이 없는 거야. 그게 다 안 식힌 게 아니고 그만큼 약산성이라서 여러분들 네. 피부가 계속 부들부들해집니다. 자, 청담 SSG에도 입점되어 있고 네. 우리 오정 TV 보고 구매했다 하시면 체험분도 엄청 많이 챙겨드리니까 네. 정말 좋은 원료로 되어 있는 버텍스 넘버 원으로 매일매일 씻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스타 PD 김민식 PD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연애 이야기 했는데 뉴 논스톱 할 때 나한테 억눌렸던 거를 여기다 이제 복수했다고 네. 했잖아요. 느낌이 좀 소성욕자 느낌도 좀 있고 소성역자는 뭔가요? 그 이게 뭐냐면 성욕이 많지 않은 평소에 거예요. 없는 거. 아. 여기는 어때요? 그런 네. 남자랑 살고 있거든요. 네. 좀 그러신 편이죠. 그런 느낌은 있는데? 있잖아. 약간? 딱 소성욕자 느낌이잖아. 왜냐면 갑자기 확 캥기는데. 그래서 그런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연애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요. 네. 대학 가면 저는 연애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막 미팅, 소개팅, 과팅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네. 20번 연속으로 제가 차였어요. 그 20번 차일 때까지 원인은 못 찾았습니까?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1학년 한 가을쯤 되니까 그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전혀 같이 가자고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내가 소개팅 몇 번 했지? 그러니까 7번을 했는데 네. 한 번도 내가 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는 몇 번째 소개팅에서 만날까? 내 인연을. 네. 20번까지 가더라고요. 방법을 안 바꾸는 이상은 힘들 텐데. 와. 나는 느낌이 확 오는데. 역시 저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공부처럼. 아니더라고요. 책으로 막 어떻게 하면은 소개팅에서 성공할 수 있나. 그렇지. 열심히 하면 안 돼. 그래서 20번 연속으로 깨지고 차이고. 나서 근데 21번째 성공했느냐? 네. 아니에요. 20번 차이고 난 다음에 연애 포기하고 군대 갔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그 20번의 소개팅 동안 네. 애프터를 이제 어쨌든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였어요? 군대에서 원인을 파악을 하고 뭐였습니까? 저 군대 있을 때 제가 한 게 절대 책 선전 아닙니다. 네? 영어책을 한 권을 외운 거였어요. 통째로. 군대에서요? 무슨 영어 책이요? 그때는 그냥 미시간 액션 잉글리시라고 요즘은 더 이상 없는 89년도에 나왔던 회화책이고요. 왜 외운 건데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회화책을 외우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던 방법이 시절. 없었어. 유튜브가 있었던 그때 것도 유튜브가 아니고. 있었어요. 원어민 회화 수업 없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그렇다고 책을 외워요? 아니야 이때 책 외웠어. 그때 사전을 한 장씩 이렇게 외우고 씹어 먹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옛날에. 아니 옛날에 염소도 진짜로. 아니고 왜 그러냐고요. 책 한 권을 다 외우잖아요. 괜히 어디 가서라도 막 말을 하고 싶어지는데. 영어로? 예. 네. 그래서 토론토에 나가서 2등상을 탄 거예요. 연애가 안 됐던 이유를 그 다음에 깨달았잖아요. 네. 저 그러고 난 다음부터 연애가 엄청 잘 됐거든요. 자, 내가 영어 잘한다고 연애가 잘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 만나서 제가 이번에 전국 대학생 영어 토론대회 가서 2등상 탔는데 제일 싫다. 아니 왠지 그랬을 것 같아. 그 전에는. 아니야. 얘기는 하는데 여러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툭 흘리는 거지. 처음부터 그걸로 들어가면 완전 진상이죠. 제가 깨달은 게 연애를 제가 그전에 못했던 이유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부족했었는데 영어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나 되게 멋있는 놈이네. 와, 나 혼자 독학으로 영어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 정도까지 돼? 야, 그럼 나는 뭐든 할 수 있겠는데? 자신감이 그럼 다시 한번 연애도 한번 해볼까? 이제는 되더라고요. 아. 왜냐? 내가 나를 좋아해야 남도 나를 존중해 줄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는 남들도 나를 좋아해 주기 쉽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나 안 좋아하잖아요. 누가 나 좋아하잖아요. 쟤 이상한 애 아니야? 쟤 나 왜 좋아하지? 왜 좋아하지? 아니면 뭐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오윤혜로 태어나고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냥 나라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 얘 왜 이렇게 사랑스럽니? 그냥 내가 하는 방송 이렇게 보면서 얘 왜 이렇게 재밌니? 이런 애가 어딨니? 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오윤혜는 아니잖아요.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그러면 그럼 연애를 잘하려면 뭔가 이렇게 엄청난 그래. 노력을 해서 성과를 이루어야 되나? 책 한 권 다 먹고. 이런 거 말고 쉬운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예요? 제가 사실은 네. 이걸 깨닫고 실은 연애가 잘 됐는데 저는 원래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미팅, 소개팅, 과팅 나가가지고 웃겨야 된다는 어떤 감각이 강박질? 있었어요. 막 그래서 유머러스한 유머 감각이 있는 채브럼 거야. 시리즈 입고 가서 하나씩 얘기해 주는 거. 맞아. 이거 유머도 책으로 공부했는데 보니까 맞아. 어떻게 알았어요? 보니까 그 책에 다 있어. 영어야 책으로 공부해도 먹히지 연애랑 그러니까 저게 유머까지, 뭐야, 유머를 책으로 유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실은 연애에 대해서 온갖 책을 다 읽었어요.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부터 해가지고 웃기는데 엄청나게 집착을 하다가 딱 복학하고 나서 제가 딱 그 마음 먹은 게 이제는 웃기는 대신 웃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웃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얘기에 잘 웃어주는 남자는 실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치. 상대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은 재미난 지점이 있고 포인트가 있거든. 그때마다 잘 웃어주잖아요. 나 되게 요즘 센스가 좀 좋아졌나 보네. 나 요즘 이거 먹히나 봐. 요즘 이런 게 트렌드였어? 막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야 그때 영화를 봤는데 그런데 반응이 싸해. 자 이럴 때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생각나지? 다시 그 사람한테 와서 어제 혹시 드라마 봤어요? 이 사람도 막 웃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가 재미난 얘기가 떠오를 때마다 나를 찾아와서 얘기를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나는 그냥 웃어주기만 하면.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모임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얘기를 집중해서 듣다가 듣고. 재미난 부분이 있으면은 웃어주고, 칭찬해주고. 이거 너무 좋은 포인트지. 맞아. 아주 쉬워요.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포인트이기도 한데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애를 좀 잘하게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네. 그럼 첫 여자친구를 몇 살 때? 복학하고 나서 첫 여자 20대 중반? 그렇죠. 아. 예. 그 다음은 궁금한 게 없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연애를. 이제 난 좀 10번째 달라졌다. 여자친구랑 결혼했어요. 10번째나 많이 많이 만나셨네요. 만났네. 그리고 제가 저기 여러분들께 연애를 쉽게 하는 비법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네. 여자들이 많은 데로 가면 돼요. 95년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제일 많았던 데는 외대 통역대학원이었어요. 벌써 뭐 장벽이 높은데? 그거 아무나 그냥 순간 또 갑자기 뭐야? 그냥 들어만 가면 됩니까? 연애하러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통역대학원에 갔을 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90년도 중반만 하더라도 한영과 영어과 40명 중에서 남자는 한 5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동기들이 되게 싫어할 텐데 전 제가 찍으면 다 연애가 됐어요. 오. 진짜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한 학년 내에서 계속 사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년을 건너뛰어서 이제 후배하고도 사귀어 보다가 끝나면 다 다른 과 이제 막 중국어과, 일본어과.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학교에서 그때 많이 만나셨구나. 학교에서 많이 만났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학교 안에서 괜히 얘 만났다 쟤 만났다 하면 소문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그 만남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희한하네. 이거를 네. 잘하는 비법이 있어요. 뭐예요?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마무리예요. 마무리를 어떻게 헤어져야 되지? 차이면 돼요. 그럼 차이만한 행동을 해요? 아니 차일 만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왜 사귀다 보면은 좀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상대가 우리 이래서 안 맞는 것 같아라고 할 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너 그럴 것 같았어. 기다렸어. 우리 좀 안 맞긴 하지. 나 진짜 내가 정말 나도 진짜 그러고 노력하고 싶은데 안 바뀌어 내가. 바로 어쩌지? 받아. 약간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바로 받아버리네. 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네. 미안하잖아요. 그쵸. 미안해서 어디 가서 야, 걔 나쁜 놈이야라고 씹기는 좀 그렇지. 본인이 찼으니까. 근데 보통 여자들이 그렇게 야 그만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로 그만 만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냥 좀 잡아줘. 잡아주라는 의미에서 그만 만나자는데 저렇게 잡을 진짜 생각이 없으니까. 가버리면은 잘 오히려 됐다. 내가 안 달라지. 땡큐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선 자존심도 상하니까 이렇게 나오면 숨만 못 잡지. 그러니까 우리 오정 TV가 아무래도 사랑이랑 연애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PD님께서 또 연애 육하 원칙을 준비해 그렇죠. 오셨어요. 이게 예. 좀 거창하기는 한데 네. 이거 6카운트 이거 90년대 우리가 영어 문법 배울 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네. 방송사 그만뒀어요. 이것 봐 너무 웃겨. Why, how, who, what, when, where.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저 처음에 출연 섭외 받고 엄청 난감했어요. 네, 무슨 얘기를 해야 그러실 되나. 수 있어요. 아니 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클립들을 찾아보면 볼수록 더 난감해지죠. 난감해지는 거예요. 나랑 많이 다르니까. 네. 아니 그리고 내가 하는 콘텐츠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개발에 대해서 얘기 많이 강연을 하고 많이 막 하시니까. 약간 이런 그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저는 정말로 안 맞는 것 맞겠다. 같아요라고 이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찾아보다가 내가 훅 빠진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게 문제는 그거야. 나는 네. 시트콤도 그렇고 내가 봐서 재밌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인생의 행복은 수동형이 아니라 능동형에 있거든요.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그걸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생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두 분도 직접 만드는 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맞아요. 오정 TV를 보면서 야 이게 보기만 해도 이래 재밌는데 나가서 직접 이분들이랑 같이 이 두 분이랑 같이 얘기를 하는 거 얼마나 얼마나 재밌을까. 자 근데 내가 네. 이거를 그래 나가야지라고는 생각은 해요. 네. 자 근데 여전히 엄두가 안 나잖아요. 그 정도예요 우리 프로가. 뭐 남자가 여탕 오는 겁니까? 뭐가 엄두가 안 나? 우리가 그래서 오늘 잡아먹습니까? 섹스 얘기 하나도 안 그래요. 했잖아요. 안 궁금하다고요, 피디님 섹스 얘기가. 제일 중요한 저 것은. 오늘 살살 맞춰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첫날 밤이 정말로 첫 경험이었어요. 그럼 10번 여자친구 만날 동안 관계를 안 했어요? 옛날 사람이잖아요. 네. 60년대 사람이잖아요.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한 게 내가 10번씩이나 연애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끝까지 안 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좋은 얘기 좋게 마무리가 됐겠지. 어우, 아무리 프렌즈 보고 CNN 보면 뭐하냐. 완전 앞뒤로 깍깍 막힌 고구마 같은 사람이었네. 영어 엄청 잘하는데. 헉, 진짜요. 의외로 조금 그랬었어요. 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교제하면서 그렇죠. 섹스하는 게 죄도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부인도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남자가 왜 내가 잠깐만, 처음이어야 여기까지는 되는 거야.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네. 후배들 만나면 많이 해봐. 개발이 안 됐다. 그쪽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나는 그래서 너무 난감한 거예요. 자, 이때 난감할 때 네. 저는 이제 항상 그게 있어요.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네. 그러면 저는 먼저 쉬운 어떤 법칙을 생각을 해놔요.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영어를 되게 막 어렵게 막 뭘 해야 되고 막 이러면은 사람들이 하다 말거든요. 안 하지. 네. 내가 간단하게 그냥 영어 책에서 매일 한 페이지씩만 외우세요. 문장 10개씩만 그냥 외우세요. 라고 하면 되거든요. 저도 오정 TV 나가서 그러면 근데 여기는 주로 사랑 얘기하는데 나는 사랑 얘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다가 그래 그러면 가장 쉽게 준비해 보자. 네. 연애 육하 원칙. 아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연애의 육하 저 원칙이구나. 나름 노력한 거예요. 아. 이거 없으면은 나 아마 못 왔을 거예요. 여기 올 수 있는 용기를 못 냈을 거예요. 저 되게 깝깝한 피디님.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PD님이 진짜 되게 내가 최근에 만나본 되게 특이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우리랑 나 고정 프로 하고 싶은데? 뭔가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한데 그 7년 동안 어쨌든 이제 노조에서 돌아오셔가지고 7년 그렇죠. 동안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그렇죠.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 다음 스텝도 궁금해요. 그 다음 작품이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또 나아가게 되셨는지. 되게 안타까운 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2018년도에 제가 복귀를 하고 네. 막 드라마도 만들고 했는데 예전만큼 시청률이 안 나오더라고요. 두 분도 이 쪽에서 일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 트렌드가 엄청나게 빨리 바뀌잖아요. 오늘 떨어져요, 내일도 진짜. 바뀌어요. 진짜로. 매일 바뀌어요. 진짜로. 사람들의 일주일만 반응이 쉬어도 그러더라고요. 금세 바뀌잖아요. 아 그리고 드라마 PD가 네. 밤을 엄청 많이 새요. 드라마 PD한테 제일 중요한 건 체력이거든요. 근데 나이 50 넘어가니까 체력이 안 밤새는 돼. 거. 맞아. 그럼 7년 동안 회사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PD 역할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송출실에서 막 저기 그치, 자막 그치, 그치. 다른이라고 쓰고 막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낸 거예요? 뉴 논스톱, 내조의 여왕, 막 일요일 밤에는 그럼 전성기 때 몇 년은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이게? 한 10년 정도 사이에서. 아 하고 7년 네. 이제 쉬시고 네. 그리고 이별이 떠났다 하고 그걸 마지막 하고 작품으로? 떠나신 거예요? MBC를? 아니요. 그러고 나서 저는 기다렸어요. 다음 기회가 오기를. 네. 안 오더라고요. 아 근데 PD가 기회를 기다립니까? 아니면 본인이 막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은 그랬는데요. 요즘은 그 외주 제작사들이 입김이 또 세지고요. 맞아. 아 그리고 사실 드라마는 작가의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PD가 기획을 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기획안을 하고 싶은 만들고 PD들. 그렇죠. 근데 그 작가들이 다 외주 제작사에 계약이 돼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작가의 낙점을 받거나 외주 선택을- 제작사에서 선택을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군요. 호빠 그 호스트 선수들처럼 기다려야 돼요. 간택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도 간택을 해주시지 아니 않더라고요. 그러면 비즈니스 할 수 있잖아요. 외주의 작가들이랑 좀 네. 커피 안 드시면 주스 마시면서 같이 막 우리 해보자 콜라보 해보자 너 뭐 작품 있냐 이렇게 그런 거 안 됩니까? 어른으로 살면서 저는 염치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끄러움. 2000년대 초반이라든지 1990년대만 하더라도 방송사에서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근데 2020년 정도 되고 나니까 이제는 드라마 편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의 문이 점점 줄어드는데 좁아지고. 자, 근데 저는 사실은 MBC 들어와서 그래도 나름의 전성기를 누려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젊은 PD들은 이 기회가 없어요. 맞아. MBC 입사하고 7년, 8년 조연출로 일을 하고 다른 PD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가서 서브 코-PD 하고 제가 이 친구들하고 편성을 놓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난 그래서 염치를 챙겨서 이제 한 발 물러나게. 그래도 나는 어쨌든 그 MBC의 그 영화롭던 그 시절 다 겪고 했는데 정말 이 친구들은 그 사이에 환경이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바뀌어서 기회 자체가 없어진 대부분은 거죠. 다 외주에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하고 그렇죠. 그리고 뭐 종편 생기고 유튜브 맞습니다. 생기고 사람들 TV 시청률 떨어지고 막 여러 가지 악재가 다 겹친 거지. 버티고 다닐 수는 있는데요. 네. 저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뭐냐면 그때가 나이가 52인데 너무 빠르잖아요. 일은 안 하면서 회사에서 그냥 정년 월급 받아. 때까지 내가 버티는 거는 정년은 몇 살인데요? 60이죠. 아 그러면 60까지 하면서 다른 일 하면 되잖아요. 그게 네. 저는 그런 은이 차라리 깔끔하게
사표 던지고 나와서 바깥에서 사는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아니야. 이거는 와이프 입장이야? 와이프 입장에서도 이제 열받는 일이거든. 아니 왜냐면은 그 PD님이 나오신다 해도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나거나 신입생이 막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제 연차에 PD가 한 명 물러나면은 아주 쌩쌩하고 편집 잘하고 그렇지. 촬영 잘하는 젊은 PD 2명, 3명을 뽑을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사실은 그 2015년도에 이렇게 드라마국에서 쫓겨나서 진짜 발령이 어떻게 났냐면 얼마나 어이없게 났냐면 어느 날 국장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국장님. 그랬더니 민식아 저기 인트라넷 게시판 봤니? 사내 게시판? 아니요, 못 봤는데 왜요? 너 발령 떴더라. 갑자기? 발령이 그런 식으로 됩니까? 인터넷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쵸. 원래는 사실은 그래도 물어보고 직접 그리고 이 국장이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분이 승진 욕심이 있어. 이를테면 나는 다음에 본부장이나 임원을 하고 싶어. 근데 사장 쪽에서 연락이 와. 너네 쪽에 민식이 아직도 있던데 걔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래. 얘 빨리 보내야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보내는 거죠. 난 그때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내가 회사에 월급을 받고 산다는 건 이런 굴욕까지 내가 견뎌야 하는구나. 감당해야 나 그때 그 되는구나. 전화 받고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약간 수치심마저 들었을 진짜 것 같아. 40대 후반의 남자가 전화 받고 내가 그 주차장에 차에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소리 내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했던 생각이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버티면서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냥 차라리 나가서 나를 원하는 데서 그리고 회사 그만두잖아요. 네. 제일 해피한 게 뭔지 알아요? 아니요. 퇴직금 한 번에 받는 거? 그거. 그리고 한 번에 받고 저 그거 다 드렸어요. 누구요? 마님에게 드리죠. 마님에게. 마님에게 싹 다. 이건 제가 그리고? 손 한 푼도 안 대고 다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 싫어도 봐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근데 저는 이제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거든요. 제가 본 요즘 가장 저한테도 마음에 와닿는 글이 성공이라는 거는 네가 싫어하는 나 그거 인간을 봤어. 네가 싫어하는 인간을 안 벌고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삶. 그럼 넌 성공한 거야.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거네. 거기에 항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네가 소고기를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요게 또 성공한 삶의 맞습니다. 필수 조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부담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곳이 바로 닥터성 특별 정육점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도 우리 아이 이거 구워가지고 밥이랑 근데 고기 반찬이 사실 제일 쉬워. 그래? 나물 이런 거는 손 많이 가. 씻고 다듬고 삶고 양념하고. 네. 근데 그냥 소고기는 인덕션 켜고서 그냥 구우면 3, 4분 만에 완성이 돼. 맞습니다. 내가 그냥 한우가 아니라 미출산 닥터성 특별 정육점을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네.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출산하지 않은 암소거든요. 그래서 오마카세로 쓰이는 아주 고급의 미출산 한우인데 지금 심지어 50% 할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만 원, 7만 원대 꽃등심이 250g에 지금 3만 원대 초반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가 있고 선물 세트도 25만 원대인데 지금 12만 원, 10만 원대 초반으로 1kg예요. 그 지금 가정의 달 이제 5월에 맞습니다. 선물할 곳 너무 많은데 여기서 선물해서 드리면은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소고기 선물은 언제 받아도 반갑잖아요. 맞아요. 근데 좋은 소고기는 먹었을 때 육즙과 이게 진짜 두꺼운데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맛있는 소고기 어디서 먹을 수 있지? 닥터성 특별정육점 저희 댓글 링크 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검색창에 닥터성 특별 정육점 치면 네. 나옵니다. 그냥 링크 타고 가세요. 그게 제일 네. 편합니다, 여러분.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리뷰 꼭 남겨주시고 여기에 뭐 오리부터 다양한 삼겹살 고기들 많으니까 고기 쇼핑하시고 싶을 때는 여기 들어가 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소고기 먹고 나서 디저트 또 먹어줘야지 이게 성공한 삶이란 말이야. 디저트도 안 드세요? 디저트는 먹습니다. 그래요? 디저트 뭐 우회 드세요? 그냥 저기 녹차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에이드 위주로 해서 에이드로. 먹죠. 예. 디저트는 파운드 케이크이죠. 4가지 맛이 골고루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네. 보통 파운드 케이크 하면은 엄청 큰 용량으로 사게 돼가지고 중간에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거나 보관도 너무 까다로워. 그리고 봐봐. 나는 그거 파운드 케이크 항상 이제 그거 뭐야 비닐 벗기고 나서 그거 다시 닫을 때도 되게 어렵거든. 그러니까 닫는 것도 어렵고 결국 열려져 있으면 거기 공기 다 돼가지고 딱딱해지고 맛없어.
맛이 하나도 없어져. 그런데 이 빵준서 파운드 케이크 낱개 보장이 큼직큼직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한 입 먹어야지 했는데 이거 다 먹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적당히 달면서 토핑이랑 쫀득쫀득하고 촉촉함이, 그러니까 빵준서가 빵 하나는 진짜 잘한다. 여기 뭐 저희 오정 TV 처음 할 때부터 막 애플파이, 크루아상부터 애플파이 모든 종류의 빵이 다 맛있기로 소문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소개해드린 이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갤러리아 백화점 여기 그 안에 식품관 입점하기 진짜 까다롭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근데 까다롭지. 거기서도 잘 팔리고 있어서 워낙 지금 물량이 딸릴 정도로 베스트셀러 상품이니까 여러분 꼭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빵준서였습니다. 네, 오정 쇼핑에서 무료 배송으로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는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쭉 얘기를 들었을 때 김민식 PD님께서는 어쨌든 그 지휘부를 향해 쓴소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앞장을 서서 미운털이 박힌 케이스입니다. 일을 잘했지만 결국에 전출당하고 7년 동안 일도 없고 그게 회복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막 알아줘가지고 맞아. 막 명예롭게 막 퇴직해서 막 모셔 정관 예우 훈장, 갑니다. 훈장을 받는 막 것도 TVN에서 막 아니고. 모셔가 막 그런 것도 아니야. 본인의 선택을 후회 안 하십니까? 자, 어떤 선택을 할 때 아주 심플해요. 저는 이거는 네. 연애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돌아봤을 때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내 자신을 지금 내 내 모습을 자신에게. 떠올렸을 때.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들의 이목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남들은 어차피 나한테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진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평가하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당장 내일이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났을 때, 내가 떠올렸을 때 내 이 선택이 부끄럽지 않을까, 부끄러울까를 판단으로 하셨다는 거죠, 선택을. 그렇죠. 예. 일반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걱정이 앞서겠지. 회사 그만두면 당장 다음 달 월급은 어떻게 하지? 왠지 이 회사 나가면 내 경력은 끝날 것 같고 요런 게 나를 이제 주저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심지어 난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나갔잖아. 정말 MBC의 전성기 10년 동안 내가 한 작품이 이렇게 많으면 나는 내 길이 어떻게 성공하겠다가 보이거든? 그러면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이만큼 해왔고 주변에서 원하는 것 좀 얘기해주고 살살 하면은 나가 국장 올라가고 타협하면 되지. 그러면 그 꽃길이 보일 것 같은데 가시밭길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를 말로 하는 건 쉽지만 그걸 자기가 몸소 선택하고 체험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난 대단하고. 그래서 꽃길로 이쪽으로 오신 것 같은데. 지금 꽃길이 맞아? 그럼요. 나는 그래서 되게 선구안이 있는 분이신 것 같아. 맞아요. 이제 맞아요. 여기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야. 맞아요. 오. 그 네. MBC에 있었을 그러니까 때 나의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미디어 환경과 맞아요. 이 회사의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비전이 보이는 곳으로 가신 거고 지금 너무나 꽃길을 걷고 그러니까 계신 본인의 것 같아.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지. 그치. 그럼요. 20대 때부터 매년 200권 이상의 책을 읽거든요. 질린다. 아니 지금 약간 뭐냐? 언니, 이게 등 너무 돌려, 비호감이야. 등 돌려, 약간 등 이런 돌려. 표정이 솔직히 나온다. 20권 정도면 내가 현실적인 200권은 자, 20대 때 제가 200권의 책을 읽었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러니까 1989년도, 1990년 이때 제가 깨달은 게 다가올 21세기에는 커다란 두 가지 변화가 오는데 오. 하나가 세계화, 네. 또 하나가 정보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면 나에게 필요한 도구는 뭘까? 난 그게 영어라고 생각했어요. 네. 스마트폰 아닙니까? 그때는 쌤, 스마트폰은커녕 PC도 없던 시절이었어. 그러니까 빨리 저 시대의 89년도에는 변화에. PC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세계화 정보화의 시대가 온다는 걸 나는 89년도, 90년도에 알았어요. 그러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때는 예측이 안 됐겠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해외여행도 아무도 옛날 안 사람. 가봤는 해외여행 맞아. 자유화가 된 게 1990년 이상 이후였고 내가 네. 엘빈 토플러라든지 아니면 뭐 존 나이스비트의 메가 트렌드라든지 이런 책들을 그때 엄청나게 읽어댔는데 그 책들에서 말하는 건 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는 거지. 그래서 영어 공부를 했고 동시통역사가 된 거예요. 세계화를 대비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계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정보화일 것 같은데 정보화 시대에는 이 정보의 길목에 있는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방송사 PD가 됐거든요. MBC. 자, 그러면 되게 이제 잘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미 그거 뭐야 워렌 버핏 돼 있어야 돼. 미래를 예측하는. 네. 봐봐. 세계화와 정보화가 계속 발전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원래 96년도 MBC 입사할 때만 하더라도 저의 경쟁 상대는 KBS, SBS였거든요. SBS. 근데 언젠가부터 넷플릭스, 유튜브, TVN 막. 페이스북, 페이스북. 막 그러니까 아니 뉴미디어. 국내 정도가 아니라 뉴미디어. 전 세계 미디어 산업의 최강자들이 나의 경쟁 상대인 거예요. 이건 내가 못 당하지. 자, 그리고 옛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TV 한 대를 봤는데 정보화가 발달하니까 각자 뭐. 단말기로 다 각자 자기 이거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뭘 준비? 세계화와 네. 정보화보다 정보화? 더 큰 변화가 있어요. 뭐지? 고령화예요. 고령화. 100세 시대를 살아야 돼요. 제가 이 고령화가 온다는 걸 이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가만히 제 주위를 봤어요. 네. 근데 우리가 100세 시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노후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진짜?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노후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주위에 7, 80대 노인들을 봐서 그런 재미가 거예요. 없을 것 같아. 그분들은 옛날 사실은 시대니까. 그분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준비가 안 됐구나. 평균 수명 60이던 시절을 살면서 젊었을 때 쭉 봐서 죽을 날만 60, 기다리는 70이면 거지.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너무 80, 오래 살- 90까지 너무 살고 건강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 사실은 마인드라든지 많은 면에서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새로운 걸 하기도 힘들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맞아.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인구 구조에서 가장 그 층이 두터운 게 제 또래거든요. 50대? 50대. 네. 우리가 또 5, 60대 아이돌이거든요. 이분들하고 친하고 싶다. 내가 이 나이에 나이 50에 미니 시리즈를 만들고 시트콤을 불가능이야.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는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노후를 퇴직 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보고 책을 쓴다든지 강연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려면 회사를 그만두고 먼저 퇴직 생활을 즐겨보는 거지. 남들은 다들 60 이후에 퇴직하는데 나는 50대 짱짱할 때, 몸 대고 아직 그래도 쌩쌩할 때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나름 준비를 했고요. 계산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PD님의 삶이 아주 자기한테 중점돼 있잖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 그렇죠. 알아. 나를 그렇죠. 알아. 알아요. 맞아요. 그 맞아, 내가 맞아. 그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맞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니까 앞으로 이렇게 또 정보도 얼마나 200권씩 읽었는데 미래가 이렇게 돼?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거기에 또 맞춰서 준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에 딱 집중해가지고 하면은 용기가 생길 수 있겠네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맞아.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고 저희 이제 오정 TV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우리의 노후 대비 맞아. 언니, 오빠,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가는 거예요. 그럼 같이 늙어가는 네. 거죠. 오늘 어쨌든 여러 가지 뜻깊은 이야기를 네. 김민식 PD니까 나눴는데 저희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괜찮죠? 저 실은 네. 내가 이렇게 막 오면서 준비했던 게 있는데 두 분이 너무 질문을 맛깔나게 재미나게 해주셔서 이 질문 받느라고 내가 준비한 얘기는 전혀 못했어요. 아니 뭐 준비 안 하셔도 저희한테 돼요. 맡겨가는 네. 거죠. 아,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네, 아, 예. 오늘 왜냐면 사실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뭐 연애 여행- 육아형 측은 안 듣고 싶거든. 그건 나는. 괜찮고. 건강 관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트래킹 건강 이런 거 관리하죠. 못하잖아. 오늘 아침에 저 헬스클럽 가가지고 1시간 동안 운동했고요. 멋지시다.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고요, 유산소 운동하고요. 그리고 전 줌바 좋아하거든요. 줌바. 춤추는 거. 줌바 저 엄청 좋아하고 탁구 치고 50대는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는 퇴직하고 난 다음부터는 네. 그 회사 출근하듯이 운동하러 다녀요. 아. 오늘은 탁구장, 오늘은 헬스클럽, 오늘은 뒷산. 아 부럽다. 내 인생에 50대면은 살만하네. 지금 왜 제 양반 왜 저렇게 빡빡하게 아니, 살아? 다 알겠는데 그게 다 좋은 의미고 나중에 다 자산이 되는 거 알겠는데 네, 일단 운동 엄청 싫어하거든요. 실천이 불가능해 네, 숨 나는. 쉬는 것도 겨우 하는 애 친구기 때문에. 아, 근데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제가 그래서 요즘 보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여자 40살이 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많이 보거든. 그러니까 이게 준비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이 나이를 이거 받아들이는 거는 정말 다른 것 같아. 맞아. 계속 부정하잖아. 계속 만 나이로 세면서 야 나 아직 40이 안 됐다고. 2살이나 막. 깎아줬다 윤석열이. 막 그러면서 현실 부정하는데 내 안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 어쨌든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진짜 정식으로 한 번 더 모셔서 이런 50대, 60대 퇴직 후의 삶에 대해서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네, 괜찮으셨죠? 불러주십시오. 네, 오늘 즐거우셨죠? 다음에도 가벼운 마음으로 네. PD 그런 거 다 뭐 내려놓으시고 6카운트 이런 거 제발 하지 말아요. 이런 거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선생님. 네. 제가 왜 나왔겠어요, 방송사를. 감이 떨어졌으니까 나왔지.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늘 김민숙 PD님과 함께 했는데 다음에 이제 이분에게 궁금하신 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그거 위주로 해서 네. 좀 컨텐츠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